국회 공백 53일 만에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네, 최대 쟁점이었던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년씩 맡은 뒤에 나머지 1년을 교대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국회 원구성이 늦은 만큼 앞으로 발빠르게 국민을 위해 일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7월 22일 금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올해 11월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A매치와 친선 경기가 연이어 열리고 있죠. 최근에 국내에서 토트넘과 세비야의 친선 경기가 열려서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에서는 광주에도 월드컵 경기장이 있지만 A매치나 친선 경기가 열리지 않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운영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규석 캐스터 그리고 광주광역시 축구협회 박현길 수석 부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우리나라에서 축구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보면 아마 20년 전인 2002년이 아닐까 싶은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축구장을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었던 경기장이 총 몇 개가 되나요?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서울과 인천,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 10개의 경기장이 지어졌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약 2천억 원,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1,450억 원, 또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1,500억 원 등 큰 예산을 들였고요.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 경기장을 지은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본선 진출국 A, B, C, D조가 경기를 치렀고요.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이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하는 큰 영광까지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년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약 791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지만 그 외 경기장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광주에서도 4강 신화를 이뤘던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있잖아요. 월드컵 이후에는 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네,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인 박지성, 안정환, 김남일 선수 등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그리고 중동 유일의 섬나라 바레인의 친선 경기가 2004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경기장을 개방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요. 광주에서 열리는 큰 행사와 문화 공연 등을 진행하는 장소로도 활용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보수공사로 인해서 경기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 연말까지 보수공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공연과 축구 경기 등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1,50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지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당연하게도 보수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무등산을 형상화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지붕에는 새가 날아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조망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방조망을 연결하고 조이는 볼트가 느슨해지면서 혹여나 관중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철조물 보수공사와 플라스틱 관람석 의자의 교체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이마르, 제주스, 피루미누 등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 축구 강국 브라질.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위해 한화 5,900억 원을 들여 브라질 수도에 경기장을 세웠지만 2014년 월드컵 이후 경기가 없을 땐 대형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브라질 쿠이아바에 위치한 아레나 경기장도 2,300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 월드컵을 치른 후엔 지붕에 물이 새고 에어컨이 고장나는 등 건축 문제로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은 노숙자들이 숨어드는 곳으로 전락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였던 2002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이 참가한 월드컵 사상 최초로 4강 신화를 이뤄낸 이곳 광주 월드컵 경기장도 영광의 순간은 기록됐지만 경기장의 의미를 잃은 지는 오래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가끔씩 열려서 막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몇 번 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었어서 뭐 주변에서 공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폐쇄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서. 항상 와봤을 때 그냥 경기장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뭐 여기서 경기를 하거나 이런 정보가 잘 공유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뭐 어디 뭐 서구 뭐 소식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지 한 번씩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런 전단지나 이런 광고지 보고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모를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안전을 위해 경기장 이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민들과 선수들은 언제쯤 이 공을 다시 찰 수 있을까요? 월드컵 경기장 좌석이 4만석 이상이 되고 있고요. 2018년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국토교통부 정밀 안전진단 안전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나요? 네, B등급 받았습니다. 그 시설물 등급이라는 게 A, B, C, D 등급까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건물, 그게 이제 A 등급이고, 보통의 좀 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물들은 다 B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호하다는 뜻이고요. 이게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의자들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제 빛이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 경화되면서 이제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의자를 철거해서 새로운 거로 지금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정을 보시면 저 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조망이라고 이제 그거를 체결하는 저 나사가 볼트가 이제 흔들림에 의해서 20년 이상 흔들리다 보니까 떨어지면 또 관중들한테 위험하고 그래서 그 볼트를 이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철구조물에 대한 도장 공사, 페인트 그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 연말이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대형 가수들, 가수들이 콘서트장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월드컵 이후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이 모인 건 축구 경기가 아닌 문화 공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국가대표 경기는 언제였을까요? 2004년 7월에 열린 한국과 바레인의 친선 경기, 무려 18년 전의 일입니다. 오래된 경기장이라 보수공사가 필요했다곤 하지만 충분히 국가대표전이 치러질 수 있는 경기장을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해둔 것은 아니었을까요? 경기장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있으면은 확실히 좋기는 할 텐데, 야구는 막 엄청 사람들이 편하게 보러 가는데 아무래도 축구 경기는 편하게 보러 간다라는 느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고 큰 행사가 열리면 또 주민들도 참여할 것이고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국가대표전이 많이 열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줄 수 있는 경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공사 후에는 국가대표 경기 유치를 통해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붉은 함성이 울려 퍼질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해봅니다. 네,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경기가 열린 것이 18년 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이제 보수공사가 더욱더 중요할 듯 싶은데요. 이 보수공사 전에는 사실 시민들에게는 개방을 했었잖아요. 보수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개방이 될까요? 어떤가요? 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보수공사 이전에도 시민들을 위해 늘 개방해온 곳이기 때문에 올 연말 보수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바로 다시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따로 경기장 대관을 원할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체육회를 통해서 대관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볼 때 이 홍명보 당시 선수가 이렇게 팔을 흔드는 장면은 정말 빼놓기가 힘들 정도로 명장면 중 하나인데요. 그 장면이 광주에서 나왔던 만큼 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광주에서 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국가대표 경기를 개최하려면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평가전 내지는 월드컵 예선, 국제 대회마다 기준이 약간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2만 5천 명이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월드컵이나 기타 토너먼트의 중요한 경기는 3만에서 4만 명이 이렇게 관중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어느 대회든 다 수용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조건이 이 공항에서 좀 국제공항에서 근접한 곳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공항뿐만 아니라 무안국제공항도 있어서 네. 아주 그런 부분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규석 캐스터가 경기장을 직접 방문했잖아요. 직접 방문해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잘 마련이 돼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뛸 잔디구장의 상태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관리와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경기 전으로 사용하는 라커룸 그리고 샤워장 등의 시설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올 연말까지 보수 공사가 완료되고 또 경기와 공연 등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다시 한번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2002년의 빛나는 영광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지막으로 국가대표팀 경기가 치러졌던 게 18년 전에 바레인전이었잖아요. 네. 작년에도 한번 유치를 위한 노력을 좀 기울였다고 들었는데요. 어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 번 해피에서도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4강을 이룬 신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강주에서 A매치를 이렇게 여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시에서 같이 이렇게 많은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만이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부회장이 광주 FC의 홈구장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조구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왜 바뀌게 된 걸까요? 광주 FC가 사용하고 있는 원래 구장이 저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경기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중은 많지 않고 너무 먼 거리에 시합을 하다 보면은 관중들이 어떤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트레이닝 등 각종 그 교육하는데 이렇게 근거리 있어야 되는데 네. 숙소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우리 시민 축구단이기 때문에 보조 구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또 하는데 관중들이 좀 좋아하는 것은 물론 규모는 좀 작지만은 가까운 거리에서 트랙이 없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실감나고 그 선수 모든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보는 사람은 상당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수리가 끝나면 A매치 경기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경기를 좀 이제 유치를 하고 싶으신지요? 국가대표 평가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경기를 했을 때 평가전이라도 우리 광주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국제 수준의 그런 경기를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평가전에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규모만 갖춰놓고 오는 게 아니고 상당한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약 한 3억 원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예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고 그러나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축구에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보수가 잘 마무리가 돼서 A매치 경기가 많이 유치가 되고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위상을 다시 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